안녕하세요. 꽉찬 피부 곽원장입니다. 꽉꽉꽉. 유튜브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선생님들 유튜브 보면 이게 좋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설명하는 방식이 다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들어본 거는 엄청 많은 상태인 거죠. 그거를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해드리고 실제로 상담받기 위해서 왔을 때 하는 방식대로 알려드려야겠다. 좀 쪽집게 느낌으로 그냥 이것만 외우면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알려드릴까 해요. 궁금한 게 많은데 잘 들어주나요? 네, 오늘 밤새시죠? 네. 꽉꽉꽉. 지난주에 여행 갔다 네. 오셨던데요? 저 일본 후쿠오카 다녀왔습니다. 여행 가면 제가 원래는 집돌이 성향이긴 한데 막상 그런 데 또 가면 아까워서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또 이제 여름철이니까 햇빛도 세고 밖에 많이 있고 이러니까 원래도 까무잡잡한데 더 타는 것 같아요. 여름철 피부 관리법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그거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여름철이 결국에는 사실 휴가를 많이 가시잖아요. 더운 나라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시원한 나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야외 활동의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 날이 일단 더워진다는 거는 체온이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피지량이 더 많아져요. 다른 계절보다. 당연히 일단은 많이 타요. 여름철에는 뭘 하지 않아도 약간은 탄다는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탔다는 거는 뭐냐면 얼굴 안에 있는 색소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색소는 없애주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근데 저도 원장님처럼 피부가 좀 까무잡잡해가지고 네. 여름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타는 것 같아요. 근데 까마하신 분들은 더 잘 타지 않나요? 내가 원래 조금은 까무잡잡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하얀 사람들보다는 내 색소 세포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잘 타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하얀 사람들도 색소가 잘 생기거든. 근데 하얀 사람들은 보통 주근깨가 많이 생기고 저같이 원래 까만 애들은 그냥 까매지거든요. 더 잘 탄다 이런 느낌보다도 색소에 더 민감하니까 우리가 같은 한국인인데도 누구는 하얗고 누구는 조금 더 까무잡잡한 거는 그만큼 색소 세포가 더 많다. 더 많으니까 조금 더 타면 균일하게 타는 느낌인 거고, 몸에 피부가 하얀 사람 중에 백인들 보면 잡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좀 더 민감하게 잡티들이 잘 생기는 피부인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제가 피부과 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잘 타는 피부고 그냥 한 번 생기면 지워지는 게 쉽지 않은. 네. 제가 좀 탄력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 탄력이 마찬가지로 지워지는 것도 쉽지 않은 피부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과학적인 얘기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느낌? 잘 탄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타는 게 잘 안 없어지냐 이렇게 또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속도는 다른 거니까 전 너무 잘 타요 이러면은 그게 주관적인 느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 타는 것 같으면 그만큼 타는 거에 실어서 관리하고 싶으면 토닝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주관적으로 나는 잘 타는 것 같다 싶으면은 저는 오히려 토닝을 여름철에는 좀 바짝 받고,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받았으면 한 달에 2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내 원래 피부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잘 타니까 뭐 몇 번을 해야 된다 이걸 더 정해주진 않고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더 많은 색소들이 반응을 하니까 색소가 이렇게 더 많이 균일하게 올라오니 더 까매 보이는 거고, 오히려 하얀 사람들은 좀 더 잡티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탔다라고 표현은 안 하죠. 다양한 형태로 탔다, 색소가 올라온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까만 사람들은 어떤 걸 받는 게 좋고 하얀 사람들은 여름에 탔을 때 어떤 걸 받는 게 좋아요? 똑같아요. 토닝. 왜냐면 까만 사람도 결국엔 그 사람만의 피부에서 제일 밝은 톤으로 톤을 균일하게 업시켜줘야 되는 거고, 하얀 사람은 하얀 사람의 피부대로 다시 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토닝으로 귀결되는 거긴 하죠. 근데 토닝은 기본으로 깔고,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저는 막 색소가 잡티들이 많은 피부는 아니에요. 그 잡티에 대한 토닝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톤을 균일하게 올려주는 피코 토닝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게 좋고, 만약에 특정 부위가 좀 진한 잡티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토닝을 해주면서 진하게 생긴 잡티들은 잡티 토닝을 따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름철이라서 탔다는 얘기, 더우니까 막 피지도 많아지는 것 같고 모공이 커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얼굴이 녹아내린다는 느낌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크게 그 세 가지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딱 정해드릴게요. 색소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결론은 하나예요. 피코 토닝. 토닝만 하면 돼요. 다른 거는 그 사람 피부에 맞게 들어가는 거고, 일단은 기본은 무조건 피코 토닝 하라고 합니다. 토닝을 한번 받으면 즉각적으로 밝아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가볍게 원리로 들어가면 토닝이 레이저로 색소가 있는 것들을 말 그대로 이렇게 깨주는 거예요. 잘게 청소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걸 다 먹어주는 거예요. 먹어서 없어지면 그때 이제 톤이 밝아지는 거죠. 방금 말한 이 과정에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다운타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한 1, 2주 지나면서 톤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술은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자극적인 시술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자주 받을 수 있어요. 피부에 따라서 다운타임이 정말 적은 분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피코토닝을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2주에 한 번.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피코토닝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여름철에 조금 내가 타는 것 같다 싶으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피코토닝을 받아보자. 그러면 좀 빨리 피부가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잡티들은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죠. 그거는 제가 봐드리면서 합니다. 기본적인 피코토닝이 있고 피코 슈어가 또 있잖아요. 파장대가 달라요. 빛에 대한 파장이 다른 건데 피코 슈어라는 건 사실 기계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파장대가 있고 피코 토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장대가 있는 거예요. 파장대가 다양한 레이저들을 사용하면 당연히 다양한 색소들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피코 토닝은 기본이 되는 색소 치료의 기본이 되는 토닝이고 우리가 운동으로 치면은 걷기, 달리기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토닝을 꾸준히 하면서 내가 조금 더 기미가 더 있는 것 같다. 다른 파장대 토닝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종류가 자꾸 많아지면 그래도 저는 뭐 받으면 돼요? 라는 질문이 와요. 일단은 피코 토닝이다. 그러면서 경과를 보면서 다른 파장대 레이저가 필요하면 그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편이죠. 여름철에 피부가 까매지면 피코토닝을 일단 기본으로 받아라. 맞아요. 거기다 플러스로 화이트 태닝 몸 전체를 받으면 얼굴이 조금 더 하얘지나요? 하얘지죠. 태닝이에요, 말 그대로. 하얗게 칠해주는 거예요, 몸을. 화이트 태닝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기본적으로 원래 태닝은 뭐예요? 얼굴 포함해서 피부를 구릿빛으로 만들어주는 태닝 오일이나 피부에 염료를 입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까매지는 거 말고 하얘지는 걸 원하면 하얘지는 태닝 오일이랄지 태닝 그런 크림을 바르고 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토닝의 개념은 사실 까매진 걸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좀 더 깨끗하게. 저같이 까무잡잡한 사람이 갑자기 아이유님이나 뭐 이런 피부 하얀 그런 사람처럼 하얘지진 않아요. 근데 봤을 때 피부가 조금 더 맑고 깨끗한 느낌으로 좀 피부 톤이 균일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트 태닝과 토닝은 완전 다른 개념이다. 까무잡잡한 내 좀 탄 피부들을 조금 더 톤을 올리고 싶다, 톤을 업하고 싶다 하면 피코 토닝인 거고, 나는 진짜 까만 피부에서 하얘지고 싶다 그러면 화이트 태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워지면 체온이 올라가고 체온이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이 늘어요. 모공에 노폐물들이 많이 끼죠. 구멍에 꽉 찬 이 피지들 때문에 모공들도 좀 더 커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모공 청소를 하는 게 제일 좋다.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시술은 아쿠아필. 아쿠아필이 단연코 1등이다. 피지에는 아쿠아필입니다. 그래서 아쿠아필이 뭐냐면 모공에 있는 피지를 물로 청소해준다는 뜻이에요. 빨아들여주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집에서 세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정말 안에 있는 모공까지 제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세안법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지만 일단은 피부과에 왔을 때는 세안은 가볍게 해드리고 모공을 깨끗하게 아쿠아필로 청소하는 게 제일 좋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색소는 피코토닝, 모공에 있는 피지는 아쿠아필. 모공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피부과에서 치료받으면 다 맞는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어렵다.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모공이잖아요. 털이 나오는 구멍인데 거기에는 결국엔 피지도 찬단 말이죠. 탄력이 점점 떨어지면 이 모공을 잡고 있는 힘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는 모공이 안 보이잖아요. 털도 아직 안 났고 탄력도 계속 좋아지는 나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모공이 안 보이다가 그런 사람들도 한 20대, 30대, 40대, 50대 되면서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냐? 탄력을 잡아줘야겠죠. 여기를 꽉 잡을 수 있게 힘을 실어주면 모공이 더 안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공은 한번 사실 늘어나면 완전히 다시 이렇게 좁히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힘이 풀린 모공을 이렇게 잡아줄 수는 있다. 그러면 그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원인은 또 뭐냐면 모공에 두꺼운 털이 있으면 당연히 그 털 굵기만큼 모공이 좁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모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털을 없애주면 모공을 줄어들게 시술이든 관리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피지가 찰 수 있죠. 피지가 원래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계절에 따라서 피지가 많이 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또 갈려요.
탄력이 떨어진 피부 때문에 모공이 늘어나면 탄력을 잡아주면 된다. 탄력 때문이라면 탄력을 잡아줘야 되니까 고주파 시술들을 해주면 좋아요. 써마지가 될 수도 있고 포텐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이저류 중에 피코 프락셀류 시술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모공이 줄어드는 방해 요인이 털 때문이라면 제모를 해주면 된다. 피지 때문이라면 피지를 없애주면 된대요. 피지가 내가 많이 나오는 피부다 그러면 피지를 줄여주는 일단 약을 먹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지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쿠아필 직접적으로 일단 피지를 빨리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모공을 좀 잡아주는 레이저 피코 프락셀도 될 수 있고 뭐 포텐자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써마지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모공을 좀 잡아주는 시술들을 들어가주면 시너지가 나겠죠. 부작용 같은 거는 따로 없나요? 있죠. 모든 시술, 모든 약물 다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냐면 부정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부가적인 거예요. 사이드 이펙트인가 사이드 부가적으로 나오는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피지를 줄인다는 말은 뭐예요? 분비를 줄인다는 말이거든요. 분비량이 줄어들면 뭔가 몸이 조금 더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피지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물질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기름기를 줘야 보호도 되고 윤기가 돌고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준단 말이죠. 근데 과도한 걸 막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세게 오시는 분들은 건조한 거예요. 부작용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해결해 주면 돼요. 건조하면 로션을 더 발라주면 되는 거고 목마름을 느낀다거나 그런 거 있다면 물을 더 많이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거 말고는 부작용이 없어요 사실. 물론 이제 약물로 인해서 내가 뭐 장이 조금 더 예민해져서 좀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이러면은 위장약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부작용을 조절하는 거고 또 이 약은 평생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짧게는 2주 길게는 뭐 한두 달 정도 먹을 수 있는데 그 기간만큼만 내가 피지 조절이 될 때까지 먹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해도 부작용을 케어하면서 약을 먹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미노신이라는 성분을 주는데 피지가 많으면 모낭염까지도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는 이 피지 조절제를 먼저 드리죠. 그 약이 안 맞는다. 그럼 이제 이소티논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처방을 하는 편이죠. 피부과를 가도 안 짜줘요. 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 있는 거를 굳이 나오지 않았는데 짤 이유는 없는 거죠. 피부과 오시는 분들이 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다 그냥 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냥 결과만 놓고 보시는데 결론은 짠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아주 얇은 이런 바늘로 구멍을 살짝 내서 안에 있는 피지가 잘 나올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건데 아직 나올 게 아닌데 미리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는 것도 상처예요. 근데 여름은 우리가 날이 더우니까 사실 염증에도 또 취약하기도 하거든요. 그 괜히 상처를 만들어 놓은 게 모낭염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짜야 될 것들만 짜는 거죠. 피지라고 하면 어느 순간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안 해준다는 거는 피지가 아니라 톡에서 세포가 약간은 과증식돼서 좀 용기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거는 오히려 냅두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레이저로 피부를 좀 깎아내서 평평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깎아준다는 표현은 상처예요. 사는데 지장이 없고 가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냅두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고민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추운 계절에 뭔가 깎아내는 시술이든 피부에 조금 더 상처를 내는 시술이든 이런 추운 계절에 많이 권해요. 날이 더우면 염증이 많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한 기계에서도 3개, 4개, 5개의 그런 맞아요. 기능이 있거든요. 그쵸. 그 기능을 뭔가 받으면서도 제대로 해주는 게 맞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기계에서 핸드피스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면 또 모드가 달라지죠. 예를 들면 지금은 말 그대로 전반적으로 토닝을 해드리기 위한 모드입니다 하고 해드리기도 하고 조금 더 진한 색소들만을 위해서 토닝을 해드리는 모드입니다 하면서 가볍게 핸드피스를 변경하기도 하고 아니면 에너지 설정값이 달라져요. 에너지 값을 좀 더 올리던지 내리던지 아니면 레이저 파장대를 바꾸던지 이런 식으로 모드를 바꾸게 되면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믿음의 영역이죠. 왜냐면은 받는 사람은 차이를 느낄 수는 없죠. 이유는 더 좀 세게 들어오는 것 같네? 소리가 달라진 것 같네? 이 정도밖에 없지 실제 이런 모드가 들어온다 이렇게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도 꽉 찬 피부 곽동철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꽉꽉꽉.